오늘은 미국 주식 실전 밸류에이션을 해볼 거야. 13개 종목을 하나씩 뜯어볼 건데 이 종목들이 지금 싼지 비싼지 직접 판단하는 방법까지 알려줄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3가지를 가져가면 돼. 첫째, 밸류에이션이 뭔지 쉽게 이해하기. 둘째, 13개 종목이 지금 살만한지 판단하기. 셋째, 각 종목의 핵심 투자 포인트 파악하기. 밸류에이션은 2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역사를 보는 거야.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가격에 거래됐는지 보는 거지. 둘째는 미래를 보는 거야. DCF, 즉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 것 같은지 계산해서 지금 주가가 적정한지 보는 거야. 이 2가지를 합치면 이 주식이 지금 살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 목표 수익률은 연 15%야. 왜 15%냐면 5년에 원금이 2배가 되거든. 시장 평균이 연 10에서 11%니까 거기서 조금만 위를 노리는 건데 이 2에서 3%가 5년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이 기준으로 13개 종목을 하나씩 살펴볼게. 첫 번째는 메타야.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운영하는 회사야.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여기다가 최근에는 광고 사업이 AI 기반으로 급격히 고도화되면서 광고 효율이 훨씬 좋아지고 있어. 광고주 입장에서 메타 광고를 끊기가 어려운 거지. PER이 2016년에는 83배였어. PER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면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비싸게 팔리고 있냐는 거야. 2016년에 83이었던 게 지금은 22 정도야. 2022년에는 13배까지 갔었어. 그때가 진짜 역대 최저였어. 왜 그렇게 쌌냐면 메타버스에 수십조를 쏟아붓고 매출도 꺾이면서 투자자들이 다 도망갔거든. 근데 그때 산 사람은 대박이 난 거야. 지금은 그때보단 비싸지만 2022년 빼고는 최근 10년 중 가장 싼 편이야. 미래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매출이 25% 이상 성장 중이라 주당 순이익 성장률 17%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이 가정하에 연 20% 수익률이 나와. AI 경쟁이나 소송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뒤흔들 가능성은 낮다고 봐. 메타는 지금 저평가야. 두 번째는 아마존이야. 아마존은 쇼핑몰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이익의 대부분은 AWS 클라우드에서 나와.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기업들이 서버를 아마존한테 빌리는 거야. 여기에 광고 사업, 프라임 구독 사업, 로보틱스 물류 자동화까지 돈 버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 아마존 분석이 까다로운 건 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재투자하거든. 자유현금 흐름, FCF라고 부르는 지표가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 FCF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면 지출 다 하고 나서 실제로 회사가 손에 쥔 진짜 현금이야. 근데 애매존은 이 FCF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건 포커 게임에서 패를 잘못 읽은 거야. 아마존의 FCF 하락은 지금 씨를 심는 거거든. 설비 투자가 나중에 운영 레버리지로 돌아오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운영 레버리지란 매출이 늘어날 때 비용은 그대로인데 이익은 훨씬 크게 늘어나는 구조야. FCF가 아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20% 성장에 PER 30배 가정했을 때 연 20% 수익률이 나와. 세 번째는 ASML이야. ASML은 네덜란드 회사인데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회사 장비가 필요해. EUV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로를 빛으로 새기는 기계야. 삼성, TSMC, 인텔 같은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이 회사 장비를 써야 해. 그런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ASML 하나뿐이야. 기술적으로 10년은 앞서 있어. 중국, 일본 모두 따라잡으려 하지만 아직 근처도 못 왔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ASML은 비싸.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가 10년 전보다 더 비싸졌어. 18% 성장에 PER 40배라고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수익률이 13%밖에 안 나와. 목표 수익률 15%에 못 미치는 거야.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좋은 가격은 아니야.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아. 네 번째는 코스코야. 코스트코는 미국 최대 창고형 할인 매장이야. 연간 회비를 내고 들어가는 회원제인데 이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있어. 마진이 거의 없이 물건을 팔고 진짜 수익은 회원비에서 나오는 구조야. 회원 이탈률이 엄청 낮거든. 한번 가입하면 안 끊어. 그게 바로 코스코의 혜자야. 혜자란 경쟁자가 넘어오기 힘든 방어막이라고 보면 돼. 근데 코스코는 지금 비싸. 지난 10년 동안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가 60에서 170%나 올라갔어.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혜자를 점점 더 높게 평가하는 건데 문제는 이미 너무 비싸다는 거야. 13% 성장에 PER 45배라도 수익률이 9%밖에 안 나와. PER이 40배로 낮아지면 6%밖에 안 돼. 시장 평균도 못 이기는 거야. 코스트코는 훌륭한 회사야. 근데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다섯 번째는 두올링고야. 두올링고는 언어 학습 앱이야. 초록 올빼미 마스코트로 유명한데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사용자가 있어. 프리미엄 구독 모델로 유료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고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 학습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어. 최근에 실적 발표마다 주가가 크게 빠졌어. 사용자 성장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쳤거든. 그래서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가 최근 몇 달 사이에 크게 빠졌어.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야. 예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 20%에 PER 22배 가정하면 연 17% 수익률이 나와.
물론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도 높아. 사용자 성장이 다시 회복되면 훨씬 높은 수익률도 가능하고 반대로 더 빠질 수도 있어. 여섯 번째는 구글이야. 구글은 검색,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까지 모두 운영하는 회사야.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전 세계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광고 수익, 유튜브 광고,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까지 돈 버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 2025년에 챗GPT 공포로 투자자들이 구글을 대거 팔았어. AI가 검색을 대체할 거라는 공포였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오히려 살 기회였어. 구글은 자체 AI 모델 제미나이를 가지고 있고 검색 자체도 AI로 강화하고 있거든. 지금은 그때보다 올라왔지만 16% 성장, PER 27배 가정하면 연 15% 수익률이 딱 나와. 공정한 가격이야.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해. 일곱 번째는 인투잇이야. 인투잇은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텍스와 회계 소프트웨어 퀵북스로 유명한 회사야. 미국에서 개인이 세금 신고할 때, 중소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이 회사 소프트웨어를 엄청 많이 써.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너무 불편해서 계속 쓰게 되는 구조야. 그게 인투잇의 해자야. 세스 공포가 왔을 때 이 회사도 같이 맞았어. 세스는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구독해서 쓰는 서비스 형태야. AI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거라는 공포가 돌면서 주가가 크게 빠진 거지. 근데 생각해봐. 세금 신고를 AI한테 맡기고 싶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만큼은 검증된 전문 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어. 그래서 인투잇의 해자는 유효하다고 봐. 5년 기준으로 PER이 62% 내려왔어. 절반 이상 싸진 거야. 13% 성장에 PER 32배 가정하면 연 20% 수익률이 나와. 인투이트 지금 저평가야. 여덟 번째는 마스터카드야.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카드 결제 네트워크야. 카드를 긁을 때마다 아주 작은 수수료가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 수수료가 전 세계에서 하루에 수십억 번 쌓이는 거야. 비자 카드와 함께 전 세계 카드 결제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 새 고객이 생길수록 그 현금 흐름이 거의 그대로 이익이 돼. 역사적으로 보면 2021년 고점 이후로 계속 싸지고 있어. 20% 성장에 PER 33배 가정하면 연 17% 수익률이 나와. 해자가 이렇게 넓은 회사에서 17%가 나온다는 건 꽤 매력적이야. 마스터카드는 현재 저평가야. 아홉 번째는 무디스야. 무디스는 신용평가 기관이야. 회사나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얼마나 안전한지 점수 매기는 곳이야.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의 심판이야. S&P, 피치와 함께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야.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이나 국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확 올라가거든. 그만큼 영향력이 커. 최근 AI가 신용평가 기관을 대체할 거는 공포로 주가가 빠졌어. 근데 무디즈의 해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신뢰도야. 규제 환경도 진입 장벽이 높고 AI가 하루아침에 복제하기 어려워. PER 33배 가정하면 12% 수익률인데 시간이 지나서 PER이 회복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열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오피스 애주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야. 특히 애주어는 AWS와 함께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 최근에는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챗GPT와 코파일럿을 통해 AI 사업에서도 앞서가고 있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어. 오피스, 팀스, 애주어, 링크드인까지 한번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면 나가기가 엄청 어려운 구조야. 소프트웨어 공포로 최근 모든 지표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 15% 성장에 PER 32배 가정하면 연 20% 수익률이야. 훨씬 보수적으로 봐도 12% 성장에 PER 22배 가정할 때나 겨우 매력이 없어지는 수준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익률을 나쁘게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회사야. 지금 저평가야. 11번째는 넷플릭스야. 넷플릭스는 전 세계 2억 7천만 명이 구독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야. 최근에는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계정 공유 단속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어. 스포츠 중계권도 확대하면서 콘텐츠 다양화도 가속하고 있어. 구독자가 이미 거대한 규모인데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야. 최근에 워너브라더스 인수딜을 거절하고 그 대신 28억 달러를 주주한테 돌려줬어. 한화로 약 4조 원을 주주에게 환원한 거야. 단기 덩치 불리기보다 주주 가치에 집중하는 선택을 한 거지. 운영 레버리지가 실현되고 구독자 성장, 가격 인상, 새로운 콘텐츠 투자가 맞아떨어지면 지금 주가에서 연 20% 이상 수익률이 나와. 12번째는 S&P 글로벌이야. S&P 글로벌은 두 가지 사업을 해. 하나는 S&P 500 같은 지수를 관리하고 또 하나는 무디스처럼 신용평가 사업을 하는 거야. 전 세계 금융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해.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한 이 회사의 수익은 계속 나오는 구조야. 무디스와 마찬가지로 AI가 이 회사를 대체할 거라는 공포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근데 실제로 S&P 글로벌의 해자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전 세계 금융기관의 신뢰야. 12% 성장에 PER 35배 가정하면 시장 평균 이상 수익률이 나와. 해자가 유효하다고 믿으면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야. 마지막 13번째는 텍사스 로드하우스야.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미국 스테이크 체인이야.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 스테이크를 파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해. 미국 중산층이 특별한 날 가는 곳으로 자리 잡은 식당이야.
직원 복지를 경쟁사보다 훨씬 잘 챙기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일정하게 높아. 다른 레스토랑 체인들이 배달앱에 의존하는 동안 이 회사는 매장 경험에 집중했어. 2023년 이후로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내려오긴 했어. 13에서 14% 성장에 지금 PER 유지하면 연 16%야. PER이 25배로 압축되면 10%, 20배로 내려오면 5.5%까지 떨어져. 솔직히 말하면 지금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공정한 가격이야. 대박도 아니고 위험도 아니야. 자, 오늘 13개 종목 다 살펴봤어. 정리해줄게. 지금 저평가라고 보이는 건 메타, 아마존, 두오링고, 인투이트,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S&P 글로벌이야. 공정한 가격 수준은 구글이랑 무디스, 그리고 텍사스 로드하우스야. 지금 비싸다고 보이는 건 ASML이랑 코스코야. 중요한 건 이거야. 좋은 회사를 사는 것만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해. ASML이랑 코스코가 나쁜 회사는 아니야. 근데 지금 가격에 사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거든. 밸류에이션이 바로 그걸 잡아주는 도구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